안녕하세요. 음악설명가 가치입니다. 오늘은 걸스 플래닛 예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이제 아이돌 일을 하면서 제 경험상 느꼈던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아마 걸스 플래닛 리뷰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 내용을 굉장히 자주 말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딱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발성이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아이돌 일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봐서 찾은 이제 제 생각인데요. 그 발성이 국가별로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가장 크게 인종, 문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어느 순서대로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언어,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문화의 순서라고 생각해요. 특히 언어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성대, 얼굴의 공간, 혀와 입모양을 어릴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사용하던 것이라서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소리에 가장 엄청나게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같은 동양 문화권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발성이 다른 차이점은 대부분 이제 언어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조금 다른 문화나 인종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뭐 큰 차이가 아니니까 오늘은 차치하고, 오늘은 제가 연구했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언어 때문에 어떤 발성의 차이점이 나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부터 얘기를 할게요. 한국어는 다양한 발음과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양한 발성을 할 수가 있고 좀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표준어 기준으로는 소리가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 저희가 영어를 할 때는 hello? 그러니까 소리를 밖으로 내면서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 발음을 하면서 노래를 할 때도 소리를 입 밖으로 꺼내면서 부르는데 익숙해요. 근데 한국어에서 이제 표준어 기준으로 보면은 소리를 밑으로 누르거나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먹으면서 끝나는 발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아니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안으로 집어넣고 밑으로 내리면서 끝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도 한국의 많은 친구들은 소리를 밖으로 꺼내는 연습이 굉장히 어려워요. 소리를 안에서 밖으로 꺼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한국 분들의 가장 큰 언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이 소리를 먹는 거지 않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특징은 사람이 타고난 이 공간과 뭐 이런 구조에 따라서 당연히 이 소리의 비율, 목소리의 비율은 다르게 타고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구강을 중심으로 소리를 내요. 장점은 소리의 기준이 되는, 발성의 기준이 되는 구강 공명이 잘 되기 때문에 소리를 단단하게 쌓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발성으로 연계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단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어려운 점은 어쨌든 고음을 할 때 믹스 보이스로 소리를 목 뒤로 올리거나 코로 연결시키는 걸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런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한국 연습생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중국. 제가 뭐 전부를 알 수 없고 제가 만나본 연습생들의 특징을 보면서 또 제가 혼자 막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야기인데요. 중국어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리의 종류도 많고 성조가 있잖아. 그리고 발음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한중일 중에 가장 발성의 연습 속도가 빨랐어요. 이 친구들이 원래 말을 할 때도 노래하듯이 좀 말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습득하는데 빨랐고, 또 여러 가지 성조로 소리를 내봤기 때문에 소리의 위치도 다양하게 잡는 게 빨랐어요.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 어떤 분들은 이 얼굴의 공간이 한국과 일본인들보다는 좀 크게 타고나서 소리를 발생시키는데, 공명하는데 좀 유리한 분들도 많았고, 이 세 나라 중에서 체스트 보이스가 가장 발달한 것도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소리의 베이스가 좀 단단하고 조금 굵은 단단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이로 인해서 좀 발생하는 연습에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말을 할 때 이미 여러 가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들의 버릇이 있어요. 노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 말할 때 버릇이 강하게 있는 게 그대로 노래할 때도 연결이 돼서 그걸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노래는 굉장히 대부분 빨리 느는데 막 안 좋은 버릇이 있는 분들은 그걸 고치는 것도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체스트 보이스의 장점이 굉장히 단단한 소리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리는 구강으로 공명하되 필요할 때마다 코와 체스트를 넘나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사람들이 듣기 편안해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섞는 게 좋은데, 중국 분들의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체스트 보이스를 다 깔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체스트 보이스를 다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남자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성분들이 체스트 보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으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소리가 굵은데 그게 필요할 때만 딱 굵게 내고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굵으면은 뭔가 되게 비장한 노래처럼 들리거든요. 되게 옛날 노래, 뭐 사극에 나오는 노래, 군가 같이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게 좀 어려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음 중에 이제 F 발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원래 이 중국어를 할 때 이 발음이 소리를 퍼트리면서 내서 굉장히 이쁘게 나는데, 노래를 할 때는 소리를 퍼트리면 안 되거든요. 노래를 할 때는 뭐 어느 순간에 필요해서 퍼트리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소리가 지금 한국에서 아이돌 발성에 자주 쓰이는 이른바 공기반 소리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노래를 가르칠 때 공기반 소리반으로 호흡을 많이 섞인 소리를 좀 되게 빨리 배워요. 반대로 또 단점은 이 버릇의 발음 때문에 소리를 다 퍼트려요. 소리를 모으지 못해요. 근데 이게 진짜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얗게 피어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낼 때도 소리를 이렇게 모으지 않고 하얗게 피어난 이런 식으로 소리가 퍼트려져. 하얗게 피어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기반 소리반을 하셔도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이 스페이스가 뭉쳐서 울려야 듣는 사람한테 명확하게 소리가 잘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게 퍼지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명확하게 안 들려요. 뇌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딱 정확히 울려서 소리가 나면은 뇌가 저기서 집중적으로 울리는 소리를 어떤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는데, 이게 퍼지게 되면은 주변 소리랑 섞여서 저게 하나의 소리인지 이렇게 막 여러 개의 소리인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들어야 되니까, 그때 이미 뇌가 조금 더 에너지를 쓰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뇌는 그렇게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소리를 좀 이상하거나 노래를 못 부른다고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 일본어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밑받침이 없고 그 있는 발음이 다 응 발음이죠.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데 집중이 돼 있고, 또 목소리도 그래서 톤을 높여서 콧소리를 많이 넣어서 일본어를 하기 때문에 일본어는 대부분 콧소리를 베이스로 내고 있어요. 언어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아마 동양에 없을 거예요. 서양에는 코를 베이스로 언어하는 언어들이 있는데, 서양인들은 좀 다른 게, 서양인들은 일단 코가 그 화분병으로 막혀 있는 사람이 좀 적기도 하고, 일단 코의 공간이 동양인보다 커요. 아주 조금 크다고 해도 동양인은 막 1.5배, 2배 되기 때문에 코를 베이스로 해도 소리가 이쁜데, 이 동양인들은 한국, 중국, 일본인들 다 코가 좀 공간이 작아서 여기서 울리기 자체가 좀 힘들고, 어렵사리 울린다고 해도 화분병 때문에 여기가 막 점막이나 이렇게 막혀 있어서 소리가 딱딱 답답하게 계속 부딪히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래할 때 좀 안 좋은 소리가 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잘 만들어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입에서 공명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서 성대가 좀 쉽게 고장 나거나 소리의 변화가 많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리가 밑에서 위로 올리긴 쉬운데 위에서 아래로 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입으로 된 사람들은 체스트 보이스로 내리기가 힘들고, 코에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은 구강이나 그러니까 입이나 체스트 내리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체스트를 좀 타고난 사람들은 좀 유리한 거죠.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거의 제일 위인 코로 소리를 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발성을 익히기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성에 대해서 조금 다른 나라보다 그 연습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이게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소리는 이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음이 된다. 그래서 일본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고음이 잘 돼요. 말을 할 때도 고음으로 하고 코에서 소리를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분들은 한국인들이 고음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고음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들 노래만 들으니까 자기 나라에 진짜 고음 잘하는 가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가수 레벨들은 한국, 일본, 중국 다 고음을 잘해서 누가 더 잘한다 할 수 없고, 근데 일반인들 평균 레버리지를 따지면 일본 분들이 가장 고음이 평균적으로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도 또 단점이 오는 게 한국이나 중국 분들은 고음을 올리려면 이 소리의 위치, 믹스 보이스를 배워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에서 코로 소리를 보내는 법을 익혀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성 공부를 해요. 일본 분들은 발성 공부를 안 해도 코에서 소리를 올리니까 고음이 되니까 발성 공부를 할 좀 필요성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져서 발성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이미 고음이 되는데 여기서 노래 연습을 계속 하면 되지 무슨 뭐 발성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많아지는 거죠. 어쨌든 아마 제가 요 내용을 계속 이 그 걸스 플래닛을 리뷰하다 보면은 한국, 중국, 일본 연습생들이 이렇게 나눠서 뭔가 대결 구도로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 이분은 아마 요래서 이런 거다. 요 중국 연습생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일 것이다. 아마 이런 설명을 계속 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하고, 지금 벌써 오늘 티저 영상도 떴고 점점 연습생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듀스 때처럼 개인 그 홍보 영상들이 점점 뜨지 않을까. 그때 되면은 그 개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주목해봤으면 하는 멤버들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겠지만 저는 제 리뷰가 뭔가 보시는 시청자들 그리고 연습생 스스로한테도 서로를 이해하고 싸움이 적어지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되길 바라면서 해나갈 테니까요. 어쨌든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